투자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그런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하라. 주식에 교과서가 있다면 여기에 실릴 만한 투자의 정석, 기본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저평가라는 용어, 이 의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그런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평가란 의미는 무엇이냐? 그 기업의 가치 대비 그 기업의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가장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항목이 그 기업의 순이익이죠. 그래서 이 순이익을 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투자 지표를 PER이라고 합니다. 투자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PER이라는 얘기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서 또는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ER이 낮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싸게 거래가 되는구나, 저평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보시는 이 그래프는 업종별 5년 PER 밴드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PER 밴드가 높은 상위 업종, PER 밴드가 낮은 하위 업종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짝대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숫자 2개가 나와 있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PER이 높았을 때는 113배에 달했고요. 낮았을 때는 38배에 달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PER의 상단, 하단 이걸 하나의 밴드로 보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PER이 높았을 때는 113배, 낮았을 때는 38배입니다. 진단검사 업종도 PER 밴드가 높은 업종에 속했는데 높을 때는 60배가 넘어요. 낮을 때는 8배. 그리고 인터넷 포털과 서비스, 카카오나 네이버가 여기에 속하겠죠. 높을 때는 50배가 넘습니다. 낮을 때는 26배예요. 그 밖에도 제약, 콘텐츠, 화장품, 연예기획사,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이 PER 밴드가 지난 5년 동안 상당히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PER이 낮은 업종들 한번 살펴보면 모바일 기기가 스마트폰의 부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을 한데 묶어놓은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을 때는 13배예요. 낮을 때는 6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철강 제품, 전기가스, 난방 에너지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그냥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료와 축산, 금융주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이라고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자, 이 기업들의 PER도 상당히 낮았는데 높을 때가 10배, 낮을 때는 한 5배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PER이 단순히 낮다. 그렇다면 저평가 종목이다 라고 해서 무작정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령 모바일 기기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 업종들, 자, 그런 업체들이 PER이 10배가 안 돼요. 와, 그래서 정말 싸다. 옆에 있는 제약바이오 주식, 인터넷 포털 주식 같은 경우에는 PER이 20배, 30배나 되는데, 자,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10배가 안 된다. 자, 그래서 너무나 싸네 라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주식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쌀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도 부동산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평수라고 해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지방의 어느 외진 곳에 위치한 아파트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이 PER의 높고 낮음을 결정짓는 변수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그 기업의 성장성입니다. 이익 증가율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를 막 시작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비싸게 거래가 될 수가 있다. 반면에 성장이 정체가 돼 있고 오히려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낮게 거래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부분은 정석적인 부분이에요. 바로 그 기업의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B2C냐 아니면 B2B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B2C는 뭐죠?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즉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냐. B2B는 뭐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즉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냐. 자, 그래서 PER 상위 업종들 과연 B2C인지 B2B인지 살펴볼게요.
자, 바이오, 진단검사, 인터넷 포털, 제약, 콘텐츠, 화장품, 연예기획사. 자, 이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바로 B2C 기업들입니다.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들. PER 하위 업종을 보겠습니다. 자, 모바일 기기,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 사료와 축산, 그리고 금융주, 제지, 이런 업종들인데, 사실 이 금융주, 그리고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B2B 업체입니다. 아니, 그래서 B2C와 B2B, 이게 무슨 차이냐? B2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여기에서 시장 지배력이 강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고객과의 그런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갑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죠. 자, 이번엔 B2B 업체들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모바일 기기,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최근에는 이 전기차, 자율주행 쪽으로 가면서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자, 근데 이 B2B 관점에서 어떤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죠?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말고 스마트폰을 많이 만드는 업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당연히 주요 고객사가 현대, 기아차죠. 즉, 엄청나게 큰 고객사 한두 곳에 종속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기업이 기술력이 있고 부품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거대 그런 기업 하나에 종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가 인하 압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퍼스트 벤더냐 아니면 세컨드 벤더냐, 그 벤더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벌더라도 시장 지배력이 있는 B2C 업체 같은 경우에는 PR이 높게 형성되고요. 반면에 큰 고객사에 종속이 되어 있는 B2B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PR이 낮게 형성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유형별 PR 밴드입니다. LG생활건강의 PR 밴드입니다. 이거는 미래이익 기준으로 그린 PR 밴드 그래프예요. LG생활 같은 경우에는 높을 때는 35배까지 오르기도 하고요. PR이 낮을 때는 한 20배 여기까지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밴드 안에서 PR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번엔 LG생활건강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 LG생활건강의 PR 밴드 이 방향성과 주가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PR 밴드가 높을 때 주가가 높고요. 반대로 PR 밴드가 이렇게 낮을 때, 이럴 때 있죠. 자, 이때 보시면 주가가 같이 낮아진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익이 꾸준하기 때문에, 이익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R 밴드와 주가의 방향성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번엔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PR 밴드를 보면 높을 때는 한 15배, 낮을 때는 거의 한 4배, 3배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번엔 주가를 한번 매칭을 시켜볼게요. 자, 그런데 LG생활건강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LG생활건강은 PR과 주가의 방향성이 비슷했으나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때. 자, 이때 PR 15배였죠? 근데 이때 주가 보시면은 오히려 낮았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보시면 주가가 종전 최고점이었어요. 근데 이때 PR을 보시면 4배입니다. 4배. 상당히 낮았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SK하이닉스의 이익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익 변동성이 크다고 나쁜 주식이냐? 그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2위 기업이잖아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이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업황 변동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막 오를 때 이때는 돈을 잘 벌고요. 반대로 반도체 가격이 막 하락할 때 이때는 돈을 잘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업체다. 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와 PR이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SK하이닉스는 PR이 엄청 싸요. 그럼 그때가 바로 반도체 경기가 최고조일 때, 가장 돈을 잘 벌 때입니다. 자, 근데 그때가 오히려 주가의 고점일 수 있다. 반대로 PR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막 꺾여서 이익을 거의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당연히 PR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업 유형에 따라서 PR이 쌀 때 오히려 매수해야 되는 주식이 있고, 반대로 PR이 쌀 때 고점에 근접하는 그런 주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PR이 단순히 싸다, 낮다라고 하면 저평가, 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업종에 따라서 PR 밴드는 달라질 수가 있다.
평수가 같더라도 강남 아파트의 가격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이 변동성에 따라서 LG생활건강 그리고 SK하이닉스 둘 다 PR이 낮았을 때 주가 수준은 정반대였죠. 그래서 기업의 유형별로 PR을 보고 내리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자, 이 점 꼭 기억하셔서 꼭 현명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